자, 이제 11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시절부 3번. 네. 거기 보시면 용도 지역 일단 지역 정의랑 행위 제한이랑 특례. 일단은 뭐 용도 지역은 뭐 무조건 나오는데 21개 용도 지역이 중복되지 않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 정의 정도랑 건폐율 용적률은 뭐 이제 기초니까 그건 다 알고 있을 거라 전제하에 거기 일단 도간농자 도시적은 주상공도 주거지역이 전 1준인데 전용은 1종하고 2종인데 3종은 없죠. 근데 3종으로 구분한다고 낸 적도 있고 준주거가 1, 2종으로 세분된다로 낸 적도 있고 뭐 별짓 다 있어요. 그래서 전 1준 1, 2, 1, 2, 3 이렇게 알면 되지. 그리고 중1, 6은 전 1준 보생자 그리고 관리적이 보생계 농림지역은 세분되지 않는데 주로 뭐나 뭐로 이루어져 있다만 알면 돼. 농업진흥, 농지살림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나 또는 뭘 보존산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 말 그대로 산인데 목적 자체가 대부분이 보존산지인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자수, 해생, 상무는 뭐하고 보존,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중에 건폐율 용적률은 안 해도 되지 이거? 예. 건폐율 어떻게 돼? 5, 5, 6, 6, 5, 7, 9, 8, 8, 7. 공업지역은 다 70. 이하는 20. 계획관리 40. 100, 150, 200, 200, 300. 준주거지역 500, 1500, 1400, 1100, 900. 300, 340. 이하 80. 계획관리 생산녹지, 제한녹지 100. 너무 빨랐나? 이 2초 안에 정도 나올 정도면 되는데 이걸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 거 옆에다가 쓰면 문제 못 풀어요. 1분 안에 못 푸니까 한번 연습해두면 다 푸는 거고 잘 나오는 거 행위제한입니다. 옆에 세로에 써 있는 거. 일단은 이걸 지정을 뭘로 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했고 끝났죠 이제? 끝나고 나면 행위제한이 어디 있냐? 법에서 있다. 그래서 원칙이 국토개혁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에 별표 2번에서 22번에서 규제를 하는데 개별법 받는 게 3개가 있기 때문에 개를 내면 틀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농공단지가 나왔어. 우리 산업단지 4개인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인데 그중에 무슨 단지만? 농공단지만 무조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줄여서 뭐라고 하죠? 산개법. 농공단지 나오면 산개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번에 농림지역 밑줄 친 이유가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새놈 농업진흥지역이 들어가 있으면 농지법 보존산지가 지정되면 산지관리법 초지가 지정되면 초지법 그때는 그거의 행위자를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실무 나가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떴어요. 농림지역으로 떴는데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뜬 거야. 그러면 농림지역의 행위자는 국토개혁법 어디에 있냐면 시행령 별표 21번입니다. 21번인데 걔 안 받는다고. 얘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국토개혁법 안 받고 얘는 무슨 법에서? 그러니까 이 법조문 찾아보고 있으면 안 돼요. 농지법 찾아서 농지법에서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된다. 그럼 걔가 행위제한인 거야.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찾아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뭐 농지법, 보존산지 나오면 산지관리법, 초지 나오면 초지법, 농산초, 농 나오면 농산초예요. 농로농도 뭐 농산초. 3번이 제일 잘 나와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5개니까 오지선단에게 딱 좋아서. 그래서 환경 보존지역 아니란 단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나오면 뭐예요? 자수, 문해수. 공원구역 나왔다 그러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나왔다 수도법. 상수도법으로 낸 적도 있고 상수원보호법으로 낸 적도 있어요. 뭐야? 수도법이야. 지정문화재 천연물 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우리 시험에서는 천연기념물 보호법 이렇게 놨었어요. 예.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 수산자원 관리법. 얘네가 어디 안에 들어있을 때 자연환경 원지 안에 들어있을 때 그거 아니면 낼 게 없어요. 됐고 그리고 얘네가 지정이 되면 행위자는 여기서 받는데 얘네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그 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게 있었어요. 지정특례하고 뭐 있었지? 지정특례랑 결정 고시특례 했었어요. 결정에다가 고시까지 요건 특례가 2개로 나눠지는데 내 머릿속에 구분하고 시작해야 돼요. 지정된 거로 본다는 얘기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요 앞에 매립할 때 매립 목적하고 이웃지역이 뭐하면
동일하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보는 거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 지역으로 뭐 된 거로 보고 지정. 나중에 뭐 해야 돼요? 고시. 얘는 지정고시 특례 그러면 안 돼요. 예. 근데 다르거나 두 개 이상 걸쳤다. 다르거나 이게 다르거나 두 개 걸칠 수도 있잖아. 그 다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면 도, 관, 농. 자, 그럼 얘는 미지정된 지역이네. 그럼 미지정된 지역은 건물을 못 짓는 겁니까? 건물 못 짓는 거 아니죠? 뭐랑 똑같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건폐율이 얼마인데? 20, 용적률이 80.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짓는다는 얘기지 못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리지역은 보, 생, 개. 근데 미세분 토지적성 평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가장 센 거 보존관리.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미세분 있죠. 녹지 중에 무슨 녹지? 보존 녹지 지역 따라가야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건폐율 20, 80, 20, 80, 20, 80이라 미세분 미지정 지역은 전부 다 20, 80 받는다 알면 돼요. 예. 이거 무슨 특례지 이거? 지적 특례. 결정고시 특례에서는 하나가 도시지역으로 본다 해서 도시지역 결정고시 특례랑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 있었어요. 요거 관리지역 안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건데 방금 전에 관리지역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적 정했어요. 그럼 얘는 도시로 갈 가능성이 없는 거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게 낫겠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보존산지가 지정돼 버리면 보존산지는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어디에도 있고 농림지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래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는데 시험 문제는 얘를 시험 문제 냈을 때 요 두 개를 바꿔서 내거나 관리지역을 딴 거로 바꿔내거나 이걸 안 쓰거나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지역 안에서 얘네가 지정됐을 때 원래 살던 대로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도시지역은 어항, 택산, 전, 항구역, 항만 구역, 택지개발 지구, 산업단지, 전원개발 구역 및 예정구역.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어항구역, 항만구역 뭐 연접? 도시 연접이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도시에 연접이 됐을 때만 도시로 본다고 그랬고 택지개발지 무조건 도시인데 산업단지가 4개인데 4개 중에 무슨 단지 빼고 농공단지 도시 성격이 없어서 빼고 전원개발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잖아요. 근데 무슨 발전소 빼고 수력발전소는 자연환경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력발전하고 송변전 설비만 설치한 거는 뭐한다? 제외. 그래서 시험에서 지정특례, 결정특례로 나눠지기 때문에 밑에 박스 봐보세요. 간단하게 기억할 내용에서 밑에 용도지역은 지정 목적은 반드시 읽어두고 건폐율 용적률은 뭐 매년 나오니까 이건 틀릴 사람이 전국에 10%도 안 될 거예요. 다 외우고 가기 때문에. 2번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은 원칙은 국토계획법 뭐예요? 시행령에 있으나 예외적인 행위제한 아까 전에 봤던 위에 아까 개별법 받는 거 있죠? 그거를 주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걔가 아까 농산초가 어느 지역 안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자수문의 수가 자연환경지 안에 그 어느 지역 안에서냐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농림지역 안에 농산초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자수문의 수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3번 용도지역이 미지정이 됐다 또는 그러면 어느 지역 가고요? 자연환경. 도시에서 미세분되면 보존녹지, 관리에서 미세분되면 보존관리. 4번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도 지정되거나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은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두면 그 박스 2개로 끝내면 돼요. 일단 용도지역 위에 중복된다고 지역은 안 된다고. 근데 4, 9, 21 총 21개 용도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 위에다가 자연녹지 지정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변경은 돼도 지정은 안 돼, 중복은. 그럼 일단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 고시가 되면 위에 화살표 가면서 뭐 그렸을 때 지정되면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됐죠? 그럼 효력이 뭐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가 1번에 건축 제한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용도지역별로 어떤 건물만 지어라 라고 했는데 예외가 농공단지 나오면 산계법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새놈 있죠. 농산초,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자수문해수. 그리고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짓 거냐, 규모가 얼마까지냐, 규모 제한은 뭐하고 뭘로? 건폐율하고 용적률 566579887777 2242 100에서 50씩 4번 더하고 1500, 1300, 1100, 900, 300, 300, 400 2합 80 생산녹지, 자연녹지, 기획관리만 100. 그리고 밑에 이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건 밑으로 가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X라고 돼 있죠. 그거 안 거쳐도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지정특례, 하나가 결정고시 특례. 지정특례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인접지역과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매립준공 인가 난 날부터 지정 간주를 하겠다. 그리고 결정고시 특례는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결정에다 뭐까지? 고시까지. 도시지역은 어항 택산 전인데 어항 항만구역 뭐 연접, 도시 연접, 농공단지 나오면 특례가 인정될 수가 없어. 수력선변전 제한됐죠. 그리고 관리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점 뭘로 가세요? 농림지역. 보존산지는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농림 또는 자연환경이에요. 문제 유형 봐보세요. 이제 지가 아무리 어려웠자 시합의 문제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 박스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거, 맞게 된 거 찾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부터 한번 해볼 테니까 천천히 볼게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가 있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 두 개로 나눴죠. 양호가 주거환경이 조용하다는 얘기잖아. 주택만 지은 전용이잖아요. 근데 1종은 단독택이고 2종은 그럼 2종 전용주거 써는 거네. 2종 전용 써놓은 게 4번 아니면 5번이죠. 예. 그럼 니은 봐보세요. 근린지역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근린이란 말 썼죠. 무슨 상업? 근린상업. 답 4번 찍고 글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문제라고 냈어요. 우리한테. 예, 예.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유보했다. 생산녹지죠. 예. 그러니까 답은 4번이지. 예. 용어 정리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었던 사람은 되게 어렵습니다. 몇 번 읽은 사람은 근린 나와서 근린상업인데 일반적인 사업 기능 뭐예요? 일반 상업이야. 도심, 부도심, 도심 기능 확충이라고 그랬죠. 확중심 그랬잖아. 예. 확충 나오면 중심 상업이고. 그러니까 키워드 몇 번만 읽어두면 다 맞추는 문제예요. 이건. 됐고 건폐율 용적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건폐율 용적률인데 최근에는 작년에는 뭐 나왔어요? 건폐율. 올해는 용적률이겠죠. 예. 그럼 이제 문제 가볼게요. 국토계획 법령상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 그러면 하나 맞고 다 틀렸다는 얘기네. 1번에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최대가 60이고 500이다. 용적률 500이다. 잠깐만. 주거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5, 5, 6, 6, 5, 7, 70이 최대잖아. 틀렸죠. 60이 아니라 70이지. 500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500은 맞죠? 상업지역은 90하고 1500이지. 1500. 틀렸죠? 녹지지역은 뭐야? 20하고 100. 건폐율은 2, 2인데 용적률은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100이잖아. 100이 최대예요. 계획관리는 40하고 100. 답 4번이네. 예. 계획관리는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죠? 또 나왔어 이번에. 따뜻한 문제 한번 봐봐 밑에. 바로 밑에 국토계획 법령상 아예 뭐만 물어봤네. 계획관리의 건폐율 용적 최대 한도를 바르게 연결한 걸 찾으래요. 조례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온 문제 아니에요. 건폐율 얼마? 40, 용적률 100. 우리 시험 문제 100인 거 아니에요. 예. 답은 4번이고. 그리고 밑에 거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거는 행위제 아니라 요 문제 갖고 다 풀어야 돼. 비슷한 문제 나오면 이걸로 끝내버리세요. 국토계획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 행위제한을 쭉 설명했는데 옳지 않은 거예요. 1.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 말로 시행령이죠. 그러면 용도지역 행위자는 국토계획법 뭘로 해? 시행령으로 정한다. 맞잖아요. 근데 개별법 적용하는 게 있었죠. 3개가. 2.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일반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산계법 따른다. 아까 산계법 따르는 게 무슨 단지지? 틀렸네. 답 2번. 농공단지가 산계법이라고 그랬잖아. 예. 뭐라는 거야?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무슨 단지 이어야? 농공단지여야지. 산계법이라고 그랬잖아. 예. 아까 11페이지 맨 위에서 그 책무제한에서 예외의 1번 농공단지가 산계법이었잖아요.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예. 그럼 이제 답은 일단 2번이고 3번 봐보세요. 농림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 그럼 얘는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농산초라고 했잖아.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농지법 맞죠?
자 나오면 자수문의 수잖아요.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수도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거 맞네. 답 2번만 틀린 거죠. 예. 그리고 밑에 우리 이번에 나왔던 문제 보세요. 따끈한 거. 국토개인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달에 간평사 봤으면 내가 이거 풀 수 있겠냐고 생각해봐. 어렵지 않아요. 예. 1번부터 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4개가 틀린 거고 하나 맞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이거 도간농자잖아. 근데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제일 센 거 따라가야죠. 그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 깔! 그러면 답 1번이죠.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예. 2번 봐보세요. 도시지역은 주상 공자. 공자님 나오셨네. 예. 자연환경 문제 왜 나와? 녹지지역 나오셔야지. 예. 확 들려야지.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녹지와 보전관리로 구분한다. 이 구분 세분이 안 되죠. 뭐 이상한 말 만들어낸 거야, 교수님이. 예. 4번. 항만법의 항만구역인데 뭐 연접됐네. 그럼 얘 뭐를 보죠? 도시지역으로 결정시로 본다 했잖아. 이봐. 여기저기 있는 지문 갖다 놓고 되잖아. 예. 5번. 우리나라는 접도구역을 어느 지역에서는 적용을 배제했는데 도시지역. 그렇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접도구역을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 그랬잖아. 농지증도 배제하죠. 도시에서. 단 녹지지역에서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2개 지문 낸 거잖아. 예. 답은 1번입니다. 의사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밑에 거. 국토개입 법령상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용도지역의에다가 용도지구. 지역만 빼고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에다가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가 있다. 맞네. 이 녹지지역에다가 관리지역. 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가 없다. 맞죠? 없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미세분이죠. 보생계 중에 가장 센 게?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은 보존관리 따라야죠. 보자마자 3번 찍어야죠. 생산관리가 아니라 뭐야? 보존관리. 3번 답이고. 4. 시도 대장이 도시자연공구역을 도시자연공구역 국장이 정하는 거 뭐 아니죠? 얘만 시도 대장이 정하는 거잖아.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회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뭐 평상시 보던 지금 그대로지 뭐. 됐고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 나온 거 따끈한 문제. 따끈한 문제입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 이거 별표 해놓으세요. 최근에 있는 문제들 보면 딱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내질 않아. 아깝거든. 12문제 내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시간씩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국토개입법 전반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1.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이에요. 설치정비 계량은 어디 들어있어야지? 관리계획. 기반시설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반시설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계획. 설치정비 계량은 관리계획. 그럼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잖아. 이 방향은 어디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설치정비 계량이 아니잖아. 맞고. 2.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역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화되면 건물들이 높아지죠. 그럼 뭐가 부족한데?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설치 어떻게 확보하겠다? 계획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포함되어야죠. 이거 안 해놓으면 입지규제 최소 행위장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2층 지었던 데다가 20층 지켜놓고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안 들어오면 말이 안 되죠. 맞고. 3번. 지상이나 지하에 쉬운 거 나왔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자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뭘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야죠. 기본계획은 방향이고 설치 정비 개량은 관리계획이잖아요. 답은 3번 찍고 있으면 되죠. 4번. 녹지 넓다죠. 넓다. 광장 넓다. 공원 넓다. 무슨 시설이야?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얘는 뭐야? 공간시설이죠. 공간시설 넓다 그랬잖아.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 넓다. 공원 넓다. 광장 넓다. 유원지 넓다 했던 거. 5번.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인데 주거, 상업, 공업이면 사람들 많은 데죠.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이면 못하게 해야겠네.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네요. 답은 3번. 맨 밑에 간단하게 기억할 필수 지문이 방금 전에 했던 거.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적과 같으면 얘는 무슨 특례? 지정특례. 그리고 이 어항택 선전할 때 도시적으로 간주하는 거 할 때 조심할 게 방상 무슨 지역 연접? 도시적 연접. 농업단지 빼고 수력발전 송변전 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리안의 농업지능적은 농림지역. 관리안의 보존산지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그러니까 이 4페이지인데 결론은 이 3줄이에요. 이 3가지만 자주 반복해서 읽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할 사항은 지정된 거로 보는 거 1개와 결정고시로 보는 특례 2개가 있는데 구분한 다음에 키워드 기억하고 가면 맞출 수 있어요. 예, 버리지 마십시오. 예. 됐고 이제 시작부 4번 볼게요. 오른쪽에 용도지구. 일단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안 되니까 또 만들어낸 거거든. 중복해서 필요해서. 근데 필요하다 보면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게 4개인데 첫 번째가 용도지구는 누가 무슨 절차로 하냐라고 하잖아요. 누구냐면 도시군관리 결정문자야. 국장시도의사 대장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면 얘는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지자체에 만드는 법률이 뭐예요? 조례. 그래서 이 행위제한 어디 있어요? 그럼 조례. 조례로 야, 안 되겠다. 기존에 있던 용도지구 10개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신설할 수도 있고 세분할 수도 있거든요. 조례로 신설 세분이 가능한데 신설할 때 조건이 3가지거든요. 기존의 용도지역 구역의 행위자 완화되는 거 만들면 안 되죠. 아주 먼드게 할 때, 부득이 할 때 최소한도 그치되 완화하는 거 못 만들어요. 그리고 조례로 세분 가능한 거 경미특이에요, 고경미야? 어? 경미특, 턱이 특이하게 생겨서 짤 때 있잖아. 경미특,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세분된 거 10개 중에 몇 개가 세분이 안 되는데 2개, 8개는 읽어둬야죠. 안 되는 거 방특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예. 그 문제 다 푼다. 예. 용도지구 거기 음영 들어간 거가 총 10개인데 고도지구는 최고하고 뭐 최저, 뭐 적정, 최중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주로 상업지역에다가 주로 지정되는 건 최저고도, 공항 주변에 있는 건 최고고도예요. 근데 행위장 워낙 세서 혹시 공미방이 제일 규제 세다고 들어봤지? 고도 미간의 건물 거치면 재수, 온팡, 방화지구는 쫌빵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건축물이 걸치면 얘는 건물 걸치는 순간 건물하고 뭐까지? 대지까지. 건물하고 대지까지 모두 적용받습니다. 미관지구는 정의가 많이 나와요. 정의가. 중, 역, 일. 세분할 때 정의. 중심지 상업지역에 미관 유지하겠다가 중심지 미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 보존하겠다. 역사문화 미관. 여기 환경 집어넣으면 안 돼요. 환경 넣으면 보존지구 땅 개념 돼. 그리고 중심지 역사문화 빼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래요? 일반. 주로 건물만 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지구는 세분이 안 돼서 내 빈칸이 돼 있는 거야. 빈칸 돼 있는 거 2개 있을 건데. 특정 용도도 빈칸 돼 있잖아. 세분 안 되니까. 그리고 방제지구는 시방차,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죠. 예. 취락지구,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용도지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취락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있는 취락.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있는 거. 집단 취락. 그거 아니고 녹가농장 안에 있으면 자연 취락. 그리고 경관지구는 볼 거죠. 4층 이하로 묶여버리는 거야. 경관지구 걸치면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래서 자수해라 이 시가지. 자수시. 경찰관 시가지. 자수시. 보존지구는 역, 중, 생. 조심할 게 보존지구는 땅 개념이라 역사, 문화, 보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역사, 문화, 환경, 땅까지 보존한다는 개념이에요. 예. 중유설물, 뭐 군사시설 같은 거. 생태계 보존지구. 개발지능지구는 관산, 주, 복, 특에서 몇 개네? 5개. 관광지 만들겠다. 관광유한개발. 공장이랑 창고 만들겠다. 산업, 유통개발. 아파트 짓겠다. 주거개발. 그 3가지 중에 2가지 들어갔다. 복합. 3가지 중에 딴 거 특이한 거 넣었다. 특정개발이에요. 용어 정리 갖다 놨고. 시설보호지구는 학, 공, 항, 공. 군사시설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그 중에 규제 가장 센 거, 공항. 그래서 무슨 법 받아요? 항공법.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세분이 안 되는 지구 고르세요. 그러면 방화랑 특정용도 고르는데 그 중에 행위제한이 제일 많이 나와서 중간에 별표 2개 해놨을 겁니다. 중간에 옆으로 가서 네모 조그만 박스에 행위제한 있죠.
별이 2개. 원칙이 조례에서 지자체에서 규제를 하는데 5개만 외워졌어요. 방화지구 나오면 원래 조례지만 재료 나오면 건축법. 그리고 고도 높이 제한하는 거죠. 고도지구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40m면 그 계획이 아니라 조례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개발진흥지구는 앞으로 개발할 거라 반드시 못 짜라.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으로 하되 없으면 조례. 칠학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칠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칠학은 개특법. 그리고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항공법인데 없으면 조례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용도지구 왜 만든 거야? 라고만 아시면 돼. 그럼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 1, 2, 3에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있죠? 그 중에 2번 용도지구 보세요. 기존에 뭐에 행위 제한을?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고도지구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강화 또는 완화돼요. 최고 고도는 뭐야? 강화하는 거지. 최저 고도는 완화하는 거예요. 올리라는 얘기잖아. 예. 강화만 목적이 아니라 완화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정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용도 지역으로 안 되니까 그 위에 부수적으로 2차적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예. 그리고 밑에 박스 중에서 그 아까 행위제한 박스 밑에 긴 거 하나 더 있죠. 1. 시행령으로 세분되는 거 침이 보시고 경계방인데 걔 외우지 마시고 안 되는 거 방특이 2개 기억하는 게 나아. 예. 조례로 세분할 때 경미 턱이 어떻게 생겨서? 특이하게 세분해야지. 경미 특. 고경미 미국 가 있댔죠. 리모델링 할 때 뭐? 완화. 20살이라 리모델링 할 때 20% 할인해 준다잖아. 예. 됐고. 행위자는 원칙이 조례에 있는데 5가지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신설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아주 부득이할 때 최소한도에 그치되 기존의 지역 구역 행위자를 뭐 하는 건 만들지 말아라. 완화하는 거. 뭐 시험에 2번이나 나왔으니까. 예. 됐어. 요거 갖고 어떤 식으로 내는지 봐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 봐볼게. 국토개입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개발제 안에서만 하는 거 무슨 칠학? 집단칠학. 개발제 안에만 있는 거 집단칠학이잖아. 예. 집단칠학이죠? 예. 답 몇 번? 1번. 간평사 문제 하나 볼까? 밑에 거. 국토개입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 구역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맞은 게 없는데? 예, 기존에 있던 어디에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하면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되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맞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예. 다 들어버렸잖아요. 이거. 예. 2번 복합개발 그러면 2가지 이상 섞인 거죠. 그럼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 특정개발지능지구지. 예. 3번 집단 또 따서 집단칠학지구는 녹간농자예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뭐 계속 나온 데 있잖아요. 한번 들었고. 4.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구역이 있는데 개행의 제한을 완화하는 걸 신설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강화하는 걸 그랬어요? 아까 뭐 하는 건 신설할 수 없다고. 완화하는 건 신설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 예. 아주 먼득이, 부득이, 최소한도에 그치되 완화하는 걸 신설하지 말라고 2번이나 나왔다고 했던 거. 5번. 일반 미관지구 중역 1이죠. 중심지 역사문화 뺀 나머지를 다 뭐라고 그래? 일반 미구. 정의 써놓은 거네. 답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중에 한 번만 읽어두라는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내는 거니까 답은 5번이고.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이제 세분된 거. 세분된 거가 국토개입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걸 찾으랬어요. 바른 거.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던 게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1. 전용주거는 1, 2, 3종 전용으로 구분한다. 1종하고 2종이잖아. 보자마자 3종은 없었잖아요. 2번. 보존지구는 역중생.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역사, 문화 뭐 붙어 있어야 돼? 환경 제대로 붙어 있죠. 중요설물 생태계 보존. 이거 맞네. 점 찍혀 있잖아. 맞네. 고도지구는 최고하고 최저하고 적정이란 건 없다고 그랬잖아. 4. 경관지구는 시역일 틀렸죠. 자수에라의 시가지라고 했잖아요. 틀렸고.
상업지역이 전일준이에요? 중일요금이에요? 중일요금. 그러니까 교수님 출제 수준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시험 수준이. 예. 생판 처음 보는 거 4개 지우니까 1번, 2번 하나 남은 거잖아. 맞죠? 예. 풀만 하잖아, 지금. 그럼 이번에 나온 거 문제 풀어볼게요. 밑에 시작의 문제. 국토개입 법령상 용도지구 갖고 물어본 거야. 얘네가 이번에 냈던 게 이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골라봐요. 작년에 나온 문제 또 바뀌어놨어요.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어디다가 해놨냐면 용도, 지역. 여기 제한을, 이거 나왔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거 맞죠?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경과 안전 도모하려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공간을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맞죠? 아까 전에 거는 이걸 다 틀리게 해놓고더니 이번에 다 맞게 해놨네. 예. 맞잖아. 확인시켜줘 다시 앞에서. 아까 다 틀리게 해놨잖아 이거. 예. 지역을 구역이라고 해놓고서 뭐 이렇게 했잖아. 됐고.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죠? 이 국장은 지정이 된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거기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 용도지구 개발할 땅들이잖아. 그럼 개발할 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지. 2번 틀렸네. 예. 3번. 국장은 미관지구 중, 역, 일 세분할 수 있다. 맞죠? 아까 전에 용어정의 물어보더니 이제 세분한 거 물어보네. 예. 4번.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은 용도지구 지역 목적에 적합하게 건물 제한이죠? 예, 맞습니다. 5번.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지구를 또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지구의 그 지정 목적이 기존의 국토개법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뭐 해야 돼요? 부합돼야지. 왜?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예, 맞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추가 문제 새로 써 있는 거는 거의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 뭐예요? 그러면 경미. 특 그러면 안 돼. 경미. 특정은 세분이 되지 않았었잖아. 예. 아까 세분이 되는 거는 경미특인데 문제가 추가 세분이라고 돼 있잖아. 예. 뭐 문제 내는지 알겠죠 지금.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거는 경미특이에요. 근데 특정은 세분이 안 됐었잖아. 그럼 추가 세분하는 거는 경미는 추가 세분한 거잖아. 그래서 4번 찍어야 되는데 성질 급하면 1번 찍고 웃고 있어요. 예.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밑에 별표 4개 있죠? 시행령 세분하는 거 취미보시고 관계방 8개인데 안 되는 거 방특이고 조례로 세분하는 거 경미특, 조례 추가 세분하는 거 경미. 리모델링 할 때 요 세 놈 완화 안 해주면 안 합니다. 고, 경, 미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 간평사 문제인데. 국토개입 법령상 용도 지역 지구 안에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1.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객 조례, 자연취락지구는 조례로 행위 제한합니까? 집단취락이 개특법, 자연취락은 국토개입법 시행령, 조례는 틀렸고 10층 이하 공동주택을 아닙니다. 자연취락은 4층 이하로 웃겨버려요. 예. 아예 다 틀렸는데 1번. 거기 들어보세요.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20m야 라고 결정한다며요. 결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고도지구 나오면 도시군 관리 나와야 돼요. 그럼 이번에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정한 높이를 초과 미달하는 거 건축할 수 없다. 맞네요. 예. 3번. 경관지구는 별 말이 없었거든. 5개가 아니니까 조례겠죠. 그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관해서는 그 지구의 경관보호 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맞네. 예. 뭘로 정한다고요? 조례.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별말 없었잖아. 그럼 조례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도시군객 조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맞고. 5번.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는 지목이 대라도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없어요? 있어요? 아파트가 안 되는 거. 유, 전, 일, 노, 관, 농, 자, 1. 녹지 지역은 아파트 안 되잖아. 맞잖아. 예. 자연 녹지는 4층 이하랬잖아. 녹간농자는 4층 이하는 아파트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연 녹지니까 지목이 되어도 아파트 건축할 수가 없다가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 문제로 내기 아까우니까 이렇게 지문으로 넣는 거야. 아파트가 안 되는 거 골라라 이 문제는 무조건 알고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튀어나오니까 외우고 계시면 돼.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시제알보 5번 가볼게요. 예.
요 놈은 무조건 나오죠, 요 놈. 이거. 기반 시설이 53가지인데 걔를 설치하려면 도시공간에 결정해야 되죠. 그럼 결정이 되고 나서 안 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20년간 안 하면 뭐 시키죠? 실효. 그래서 거기 결정 고시가 딱 그림 보니까 되면 효과가 뭐 금지였는데 건축. 근데 몇 년간 안 하셨을 때 10년. 그럼 미집행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제목이 뭐였던 자가? 정착물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누구에게? 영미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누구에게 뭐 이렇게 했잖아. 편지 쓸 때. 상철 오빠. 못 알아듣네. 특광 특특 시장군수에게 이렇게 됐잖아. 예, 에게 프롬 고상철 이렇게 오잖아. 예. 바이는 뭐뭐으로서 공시법에 의해 규제하는 거죠. 가격 절차는 뭐예요? 공시법에 따르는데 이거 자꾸 공시가라고 막 꼬셨던 거야. 예, 수용할 땅이나 매수 청구할 땅이나 같은 땅인데 가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은 공시법을 따르는 거지 공시가가 아니죠. 예. 그리고 채권 아까 했던 거고 요게 이제 매수 청구가 일단 언제 하는 거예요를 일단 아셔야 돼. 몇 년간 안 하면. 지목이 대가 매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서 매수 청구 나올 때 청구는 다 단순 청구권이에요. 단순 청구권이기 때문에 매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통제하겠다. 몇 월 안에 통제해주겠다. 6월. 그 날짜 6월을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예. 6월 안에 통제하고 통제한 날부터 몇 년? 내후년 안에 내가 사겠다. 2년 예산 잡거든 항상. 그러니까 6월 안에 통보할 때 내후년 안에 내후년이니까 2년 안에 예산 내가 갖고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20년.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된다. 여기서 매수 청구가 한번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했다가 뭐 받았을 때 네가 사라. 불허가. 소유권 유사권 사달라고 했죠. 근데 얘는 가격 기준이 뭐예요? 공시지가야. 근데 싼 게 보이면 또 싼 거. 예전 금액이 낮은 걸로 사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 청구가 국토기획법에서 2번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랑 토지거래 뭐 받았을 때 불허가. 근데 요때랑 하나 더 있어요. 뒤로 잠깐만 넘기시면 19페이지 잠깐만 봐보세요. 19페이지. 19페이지에 그 그림에 A, B, C 중에 지목이 전차 대중에 도로 예정이 됐을 때 기분 제일 나쁜 사람. 누가? A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10년. 근데 A가 지금 현재 결정이 되긴 됐는데 밑으로 진한 화살표 가가지고 도시공격 시설 결정이라고 보이세요? 근데 3년 동안 안 할 것 같다.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다. 1단계 포함 안 됐다. 아까 뭐라도 해라. 그래서 사건보 1 해가지고 밑에 가공계라고 돼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지났습니다. 지목이 뭐였던 자? 대인자가 매수 청구를 아까 특강 특특시군에게 하는 거죠. 또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인데 다를 수 있다면서요. 그럼 지금 설치한 사람한테 해야지. 그래서 지금 설치한 의무자한테 하겠다. 그럼 몇 월 안에 통보하면서 6월 안에 통보하면서 내후년 안에 살게. 몇 년 안에? 2년. 근데 그거를 매수 안 하겠다고 결정했거나 매수하기로 해놓고 안 샀어요. 그럼 10년 넘게 기다렸잖아요. 진짜 미안한 거예요? 조금 미안한 거예요? 진짜 미안하니까 이제는 가공계가 아니라 뭐예요? 쌈30.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짓고 살아라. 3층 이하 1종, 2종 근생 짓고 너 영업도 해. 공작물도 설치해도 돼. 근데 거기서 4가지 안 된댔죠. 이거 가능성 있어요. 단, 안, 노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이 뭐였지? 단란주점, 안 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노래방 없어요. 노래 연습장. 다가 뭐예요? 다중 생활시설이에요. 그놈이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간평산 이미 냈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안 내고 몇 년 지났을 때 20년. 20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실효됩니다. 그럼 지금 매수 청구라는 거 누구 보호하려고 한 거죠? A 토지 소유자 보호하려고 한 거잖아. 그럼 소유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도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호 규정이 나와요. 시행자 보호 규정을 내든지 누구? 소유자 보호 규정인데 일단 소유자 보호 규정으로 무조건 매수 청구가 매년 나온 거고 시행자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에 길게 진하게 된 거 하나 있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 시행자잖아. 그 첫 번째로 모든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수용 사용 가능합니까? 예. 근데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뭔데요? 공시법. 근데 거기서 사업 인정을 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사업해도 좋다가 무슨 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공시법의 재결시가 몇 년으로 돼 있지만 1년. 얘는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도로로 결정될 당시에 수용되고 남은 땅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잔여지. 잔여지. 수용 대상 옆에 있는 땅을 뭐야? 인접지. 사업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물건 쌓아놓을 수 있는 거죠. 둘 다 사용은 된다 안 된다? 근데 수용되고 남은 땅이 택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수용 청구 가능하죠. 근데 얘는 절대 뭐 할 일이 없어요. 얘는 뭐는 안 돼요. 수용은 절대 안 되고 뭐만 사용만 돼요. 그래서 인접지는 조심하셔야 돼. 인접지는 뭐는 돼도 일시 사용. 자꾸 수용된다고 꼬셔요. 넘어가죠. 그리고 얘가 조사하려면 얘 땅이 소유자가 A인지 B인지 알려면 타인 토지 들어가야 되죠.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거기 들어보세요. 들어갔다 나온 건 뭐야? 출입. 측량하다 보니까 이 담벼락 철거해야 되고 얘 땅을 사용 수익하게 되면 피해 주는 거죠. 그냥 출입이 아니라 출입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출입. 장애물 제거 변경도 있겠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게는 통지만 해야 돼요? 동의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출입, 하나는 뭐예요? 장애물 제거 변경. 그럼 둘 다 통지합니까? 어느 건 동의 얻어야 돼?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럼 통지할 때 출입은 그냥 출입은 7전. 출입 며칠이죠? 7전. 그거 외워둬야 돼. 출입은 며칠이죠? 7. 그래서 7입이라고 그래요. 7일 며칠이죠? 7일이죠. 근데 장애물은 7일이 아니라 3일 전이에요. 장애물 몇 글자예요? 3글자. 3일 전 통지 플러스 뭐까지? 동의. 나중에 7일하고 3일 바꿔놓고 동의 출입에다 갖다 놓고 별짓 답니다. 그러니까 출입만 하는 건 며칠 전에? 7일 전. 문 열어줘야 되죠? 참아야 되죠? 참는 의무, 수행 의무 있어요. 근데 누구세요?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라고 그랬죠. 행정청은 출입증이에요? 허가증이에요? 비행정청은 허가. 누가 허가 받는다? 비행정청. 그래서 맨날 나왔던 게 니은의 가로예요. 행정청은 뭐 제시하고? 출입증. 비행정청은 허가증. 제시하고 타인 토지 출입도 허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A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보려면 등기부등본 초본 열람해야 되죠. 수수료 내고 무상으로. 무상 열람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얘가 관련 서류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하면 얘가 도달이 돼야지 효력 발생하는 거죠. 얘가 거소불명이 되거나 일부러 안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내용을 법원에다가 게시판에다가 공시하면 그 공시기간 14일 끝나면 다음날 송달된 걸로 뭐 인정. 그럼 이거 감정평가 법원에다가 맡겨버리고 밀어버리면 되죠. 소유자 보호하자는 얘기예요? 시행자 보호하자는 얘기예요? 공시송달 인정하겠다. 공시송달 뭐 인정. 행정청이 아닌 자는 당연히 뭐야? 승인 얻어서 해야 되고. 5번 국공유지 처분자. 요거 제일 많이 나왔죠? 여기 5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 국유지, 공유지 있었어요. 그럼 갑이라는 시행자가 이거 국공유지는 협의 취득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을한테 팔아버리면 얘 다시 무슨 절차 받아야 돼? 수용 절차 밟아야 돼요. 귀찮잖아 이거. 그럼 이거 국공유지 매각하게 매각 못하게. 그래서 국공유지는 처분이 안 돼요.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니까 뭐야? 무효야. 그래서 국공유지는 처분을 제한해놨는데 만약에 위반했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다. 취소로 2번이나 나왔습니다. 6번. 예, 이게 너무 길어. 도로. 길면 이거 분할 시행 가능한가요? 분할 시행 가능하고 요 실시 계획을 따로따로 작성할 수도 있다. 별도로 가능하다. 분할 시행도 가능해요. 단어 하나 기억하면 돼. 분할 시행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처분받았을 때 이의 신청은 처분한 사람한테 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면 윗사람한테 직근 윗사람한테 하는 걸 행정 심판. 그런데 비행정청일 때는 직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뭐 한 자? 지정한 자. 그래서 국비지. 그래서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비행정청은 누구한테 해라? 지정한 자에게. 그래서 국비지 개비지만 알아두면 돼. 국토기획법상 비행정청은 누구? 지정한 자. 개발법상 비행정청 누구? 지정권자. 여기까지. 됐고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참고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거기 아까 채권 발행할 때 상환 기간이 몇 년이래 했지? 현금으로 주는데 10년 이내에 내가 너한테 상환 주겠다. 단 채권 발행은 지자체일 때만 가능하니까 무슨 법 준용하고? 지방재정법.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 원할 때. 원하지 않아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용은 용돈 얼마 주겠다? 3천만 초과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 문제 앞에 한번 가볼까요? 16페이지.
아까 16페이지 문제 안 풀고 온 게 있을 거예요. 안 푼 거. 거기 국토기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맨 위에. 16페이지 첫 번째 문제 찾았어요? 옳은 겁니다. 4개 틀렸습니다. 1.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딱 있으면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국공유지를 도시군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인데 도시군관리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취소예요? 무효라고 방했잖아요. 국공유지 처분 제한 무효사유. 2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도시군계획 시설의 인접이면 옆에 있는 거죠. 토지 건물 또는 그 위에 정착된 물건, 토지 건물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환매부로 수용이 가능하다. 인접한 땅은 반드시 뭐만 사용, 수용 못해요. 예. 환매부고 뭐고 수용 자체가 안 됩니다. 됐고. 3번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은 법이 따로 있죠. 행위제한 그 밖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거는 국토기획법이 아니라 개특법.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4번 국토기획 법률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기반시설이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 짜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야지. 도시군 관리 짜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한 사람이 입안한 사람이에요? 결정한 사람이에요? 입안한 사람 원칙이 특, 광, 특, 시, 군. 이 사람이 하려고 한 거잖아. 기반이 설치되면 사업 누가 해야 돼요? 특광, 특, 시장군수가. 이 사람이 하는 거죠. 맞네. 특광, 특, 시장군수고 별다른 조치 없으면 얘가 해야죠. 예. 입안권자잖아. 또 처음 는 척 한다 또. 예. 기본적으로 보면 밑줄 쳐 있을 거야. 막 시행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예. 원칙적인 시행자 입안했던 누구예요? 특광, 특, 시장, 군수입니다. 맞고. 그럼 4번은 맞네. 그럼 5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등기소 가가지고 관계행정기한 장에게 수수료를 일일이 다 900원, 1000원, 300원, 500원 다 제출하고 열람 복사 등본 처분 청구할 수 있다. 무상 열람해 준댔잖아. 예. 수수료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답 4번. 네. 똑같은 문제인데 시험 문제 변형된 거 봐보세요. 지문 바뀌는 거 봐봐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수용 사용만 갖고 낸 건데 1번 행정청뿐만 아니라 비행정청도 수용 가능합니까? 모든 시행자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시행자도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수용 사용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2.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공객 시설 인접이란 말 나왔죠. 그냥 옆에 거는 뭐 사용,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근데 수용 있으면 틀린 거예요. 네. 3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 고시가 딱 떨어졌다는 얘기는 해라. 그러면 공시법 가가지고 사업 인정 받을 필요 없죠. 사업 인정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특례. 맞네. 4번. 시행자가 도시공객 시설 사업의 토지에 정착된 물건, 소유권 외의 권리. 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수용, 사용 다 가능하죠? 예, 맞네. 5.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의 실시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재결 신청은 1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 보호를 위해서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했잖아요. 답 5번이죠. 예. 이게 되고 있는 거지, 이거? 예. 요번에 나온 문제 봐볼게요. 만져봐. 뜨끈한 문제. 예. 요거는 꼭 풀어야겠다. 옳은 걸 고르는 건데 4개 틀렸거든요. 네, 4개 틀렸습니다. 1번. 도시군객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장이 지정했으면 이거 누구한테 가야지? 국장한테. 시도지사 인가가 아니라 국장한테 받아야지. 네. 국장이 지정해줬는데 시도지사한테 가면 국장이 호구입니까? 지정해준 사람한테 가야지. 네. 누구한테 가요? 국장. 네. 2번. 준공검사 받은 후에 끝났는데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 명칭, 이름 바꾸는 거죠.
내용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거야? 그럼 이건 경미한 거네. 시시계획 작성할 경우에도 국자 인가 받는다? 아니죠. 예, 인가 받지 않는다. 그렇고. 3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시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명칭은 포함되어야 하지만 사업의 면적 규모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 잠깐만. 지금 무슨 계획이라고 했어요? 도로를 설치할 거다 종류가 나왔죠. 명称나왔죠. 그럼 어느 면적까지 할 거고 얼마까지 할 건지가 들어가 있어야죠. 이건 시시계획 내용을 말하는 거야. 있어야죠. 그래서 기본소에 내가 그때 사진 찍었던 거. 사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찍은 사진 해가지고 그 위에 시시계획 내용이라고 해서 2개 이상 도로 나눠서 공구 나누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사업 명칭, 종류, 면적, 규모 이렇게 써 있었잖아. 꼭 하라고. 아니다. 그럼 틀렸죠. 예.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비행정청이죠. 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예요. 그 사람을 지정한 자야. 그죠. 지정자에 제기해야지. 확 닫죠. 5번. 도시공객 시설 조금 전에 도로 분할해서 했잖아요. 분할된 지역별로 시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맞네. 답 5번이네. 답은 너무 쉬웠네. 그죠? 예. 맞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출제됐던 문제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고른 거잖아요. 그것만 계속 봐도 또 나오면 맞출 수 있다고. 버리지 마세요. 예. 됐고. 그 밑에 있는 그 매수 청구 관련된 거 요거 봐볼까? 일단은 매수 청구 관련돼서 꼭 기억할 단어 6개밖에 없어요. 6줄이야. 자, 일단 기간이 매수 청구는 몇 년이 지나야? 몇 월에 통보하고? 6월. 몇 년 내 매수?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그 다음날 해지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청구는 언제야? 10년. 실효는 몇 년? 20년. 통보는 몇 월? 6월. 몇 년 내 매수? 2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요건은 지목이 돼. 그리고 실시계 인가가 났는데 요때는 매수 청구하면 안 되죠. 사업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와요. 예,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사건 보호는 3년 안에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미안하니까 뭐라도 해라. 가공개. 매수 청구해서 10년 기다렸는데 매수 안 하겠대. 진짜 미안이죠. 그때 뭐 쌈, 공. 예. 그리고 4번. 원래 현금이 원칙인데 채권 발행할 수도 있죠. 사유는 원하는 경우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 2개로 나눈다 기억하고 상환은 몇 년 이내. 이율은 평균보다 이상으로 줘야 되죠. 발행자는 지자체일 때만 가능하다. 최근 출제되는 건 330 중에서 그 시설 분류 낼 수도 있어요. 3층 이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인데 단 한 노다 없다 그거. 그리고 20년 뒤에 실효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신설된 게 10년간 사업을 안 했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지방의회에다가 먼고 보고받으면 해제하라고 권고한댔죠. 권 90일 내에 권고한댔어요. 권고하면 1년 안에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쟁점되는 거가 일단 시행자 보호하는 거 아니면 토지 소유자 보호 규정 2개로 나올 거예요. 시행자 보호하는 거는 아까 타인 토지 출입, 무상열람, 공성달, 국공지처분 제한, 특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소유자 보호하는 거는 2년 안에 아까 사업을 안 했는데 그 3년 안에 안 할 것 같으면 가공개해라. 10년간 안 하면 매수 청구해라. 20년간 하면 실효시키겠다. 정 미안한데 해제 권고제도도 도입할게. 그래서 3번에 특광 특특시군이 지방의회에다가 뭐 했네? 보고했으면 90일 안에 해제 권고한댔죠. 1년 안에 해제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되고 나 이거 도저히 해제 못합니다. 그럼 6월 안에 소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문제 이거 틀리면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그 가로 안에 들어갈 옳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했어요. 감평사 문제인데 다음 박스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계획 결정이 되고 나서 기억 이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니은인 토지 소유자가 특광 특특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10년. 지목이 잡종지 답대. 2번이 답이죠. 이게 너무 또 반가워가지고 1번 찍고 웃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20년이 실효잖아. 예.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매수 청구 관련된 문제 19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